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다시 녹화를 하게 되네요. 이번 녹화는요, 요즘 한창 이제 뭐 챗 GPT 같은 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속성 강의 같은 거라고 한번 기획해 봤습니다.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여기 슬라이드 보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면 NLP, 그러니까 에 대한 컨셉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모델 하고요. 그 다음에 GPT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이거를 확장하는 랭체인, 레그, SLM 또는 SLM이라고도 하죠. 이런 프로그램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쭉 다룰 예정이고요.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고 나면은 아마도 그 최근에 그 서점에 가서 보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LLM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대답하고 뭐 보고서도 만들어주고 막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그 GPT만 배워도 되죠, 뭐. 또는 뭐 랭칭만 배워도 되는데 요것만 배우면은요 뿌리가 너무 약하니까 요번 기회에 NLP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제가 쭉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습을 위한 이제 그 슬라이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혹시 그거 파일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요,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이거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실습 파일들을 갖다가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실습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아마도 실습만 해보셔도 이해하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저만 따라오시게 되면 최소한 그 LLM이라고 하죠. 그 챗 GPT 관련된 어떤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도록 해드리겠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인공지능 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보시는 시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데이터에 가지고 한번 바라보게 되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불량률 같은 거 이런 걸 일부러 예측하거나 이러는 것들을 하는 건 통계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기업에서 이제 뭐 편의점 같은 데서 매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분석하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죠. 근데 이 데이터가 편의점 같은 이런 곳에 있는 오프라인의 데이터면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IoT 예를 들어 볼게요. 구글에 쌓이고 있는, 구글에서 검색한 작업들, 또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는 스마트폰에 SK텔레콤에 쌓이는 스마트폰 전화했던 로그들, 또는 뭐 CCTV들, 이런 것들은 IoT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가 막 많이 쌓이게 되죠. 그런 데이터를 갖다 우리는 빅데이터, 그러니까 커질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데이터 마이닝과 빅데이터는 약간 데이터의 출처가 다르죠. 그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 같은데, 데이터 마이닝은 일반 오프라인,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나 항공사 예약 실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빅데이터는 IoT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이해하셔서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강학습이라는 그 리인포스먼트라고 해서 강학습이라는 분야에서 다루게 됩니다. 요것들이 요 세 개, 통계,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강학습을 다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여기 보면 데이터 마이닝에 보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잖아요. 지도학습은 뭐냐면 요런 조건을 가지면 요거는 뭐다. 요렇게 하면 요거는 뭐다. 이렇게 요 데이터와 이렇게 되면 여기 호랑이다. 이렇게 되면 요건 고양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 있죠. 이렇게 어떤 레이블이 있는 경우, 이런 걸 갖다가
지도학습용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런 레이블이 없이 그냥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49년부터 60년까지 비행기 탑승자 수 이런 것들 있죠. 데이터만 쫙 있는 거. 이걸 비지도학습이라고 하죠. 어쨌든 데이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한 가지 이제 좀 더 나눠보게 되면 이걸 이제 요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공지능은 이제 앞에서 말한 통계나 시뮬레이션이나 복잡계 룰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다 인공지능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이 중에서 기계학습, 머신러닝에서 보게 되면 지도학습, 앞에서 봤죠. 지도학습과 지도학습용 데이터, 비지도학습용 데이터. 그죠? 그래서 요거는 레이블이 있는 것, 요건 레이블이 없는 것.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갖고서는 뭔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것, 할 때 쓰는 많은 기법들이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에 속하는 거죠. 그 중에서 지도학습용 데이터를 통해서 그 예측하거나 식별할 때 쓰는 것, 쓸 때 신경망, 퍼스폰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었다면 그걸 신경망이라고 하고요. 신경망이 이게 발전한 거죠. 그래서 사진 같은 걸 보고서는 이게 뭐 고양이다, 개다 이런 걸 식별하도록 만들어 놓은 모델, 그걸 CNN이라고 하고요. 그 말고 이제 뭐 번역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을 RLN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토인코더, 생성 적자 신경망, 네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요. CNN은 뭐 이미지 식별 같은 거 하는 거니까 계속 쓰이고 있어요. 자율주행 같은 데서 계속 쓰이고 있고요. RNN은 이 RNN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구글 번역기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RNN이 원래는 지도학습용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는 건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GPT 3.0 그다음에 버트,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그래서는 비지도학습 데이터라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발명은 아니고 발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전에는 번역을 하려면 그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 문장하고 불어 문장 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학습을 시켜서 영어와 불어 번역을 시켰던 건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 번역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요.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념을 만들어 놓은 최초의 모델이 트랜스포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봤지만 이번에 제가 트랜스포머를 다뤄드릴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지도학습, 레이블된 데이터를 갖고서는 여기 통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주로 쓰인다. 지도학습은 군집 분석, 연관 분석 두 개가 주로 쓰이죠. 그리고 신경망은 이제는 지도학습에서 나왔지만 이제 비지도학습 학습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도 신경망을 학습시킬 수 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한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품으로 구현한 게 뭐냐? 챗 GPT, 아니 GPT 3.0 또는 버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GPT 같은 것들은요, 웹에 있는 데이터 갖고도 그냥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새로운 라운드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번에 저희 그 강좌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제 RNN의 뒤를 이어서 그 RNN이 했던 예측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GPT나 버트, 그죠? 이쪽에 대한 것들이 이번 그 동영상 시리즈의 어떤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오늘날 인공지능은 보면 이렇게 되게 분야가 많지만 이거 다 사용됩니다. 다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인기 있는 게 머신러닝 중에서도 되게 많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경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신경망이 사용되는 곳이 두 가지죠. 고양이냐 개냐 식별하는 거,
그럼 뭐가 나올 거냐 예측하는 거. 식별은 CNN은 그냥 계속 발전할 거고요. RNN이 이제 좀 인기가 시들어지면서 이게 GPT나 버트 모델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번 동영상은 버트나 GPT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강의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오토엔코더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은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랑 같이 공부하는 GPT나 버트나 뭐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이거예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그 트랜스포머에서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레이블되지 않은 일반 데이터, 그냥 웹에 있는 데이터만 갖고도 학습이 됩니다. 왜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엄밀히만 하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봤을 때 어쨌든 그냥 학습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고요. 그게 학습이 된다는 걸 발견해서 그걸 잘 활용하고는 있는데 왜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규명은 아주 부족한 듯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챗GPT 또는 버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근본 지식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그 처음으로 우리가 한 게 이제 NL,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챗 GPT가 다 하는데 이런 거 배워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NLP만 갖고도요 우리가 꽤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스팸도 걸러낼 수 있고요. 어지간한 요약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챗 GPT가 훨씬 더 잘합니다. 하지만 챗 GPT는 어떤 단점이 있죠? 챗 GPT는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는 작업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그 GPT가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내 돈 내고 미국에 있는 GPT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걸 낮춰 생각하는 건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굳이 챗 GPT를 쓰지 않아도 NLP만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NLP를 우리가 처리를 해주고 챗 GPT는 정말 필요할 때 최선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즈니스 환경, 우리의 노하우, 우리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식의 답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가르쳐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NLP를 간단하게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정밀하진 않아도 어지간한 수준에서 여러분들도 이걸 간단하게 구현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이거를 알고 나면 그 GPT나 그 버트 같은 거를 이해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서도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이 그대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처음에 이슈로서 NLP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하는 NLP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서 제가 좀 거기다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든 거를 100%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요거는 근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NLP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NLP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나올 요 뒤에 과제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전부 다 파이썬에다가 주피터 노트북 정도를만 있으면 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게 PIP로 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NLP에서 제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 어떤 문장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고 텍스트 분류하는 거, 웹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거, 토픽, 그 다음에 텍스트 요약,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문장을 통해서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관련된 샘플,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다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저자가 만드신 거고요. 제가 거기다가 저는 이제 약간
보완한 것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내드릴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꽤 많은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 정도까지 할 거다. 그러니까 NLP에서는 이 정도 내용을 다룰 것이다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벡터 표현까지도 다 다룰 거니까 이 정도를 알아야만 요 개념들을 알아야만 사실은 우리가 GPT나 이런 것들도 요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러면 시간은 많이 됐지만 하나만 더 해드리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연어 처리가 뭐냐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은 컴퓨터 같은 무생물들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뭐랑 똑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랑 똑같은 거죠. 컴퓨터가 인간한테 길을 가르쳐 주죠. 근데 컴퓨터 사실 그게 길인지도 모르잖아요. 걔는 도와주기만 하는 것 뿐인데 그게 사실 인간한테 길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NLP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컴퓨터한테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이 쓰는 이 언어를 이해시키는 건 아니고 이해한 것처럼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참 재밌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NLP를 할 때는 처음에 룰 기반으로 만들었었어요. 앞에도 보셨을 거예요. 룰 기반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머신러닝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말하는 머신러닝은 뭐냐면 통계 기법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0년 이후에 딥러닝이 나오면서부터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도록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에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통계 기법들도 쓰지만 이 딥러닝 기법도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편하게 다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NLP가 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NLP가 뭐냐? 그 NLP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사용되느냐? 보이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다 딥러닝이 쓰인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문제 이걸 하기 위해서 NLP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텍스트 분석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텍스트 분석은 뭐냐? 볼게요. 텍스트 분석이란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인식하고 그리고 주어진 질문에 대답하는 거다. 그래서 이때 텍스트 분석을 할 때 이 텍스트가 꼭 사람의 언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텍스트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로그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전화하면 로그가 남거든요. 모든 게 다 로그가 났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IoT면 IoT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이 로그가 이렇게 남게 되죠. 요 포맷대로 남잖아요. 그럼 이 로그를 보고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죠? 1월 1일에 SMS로 세금 인사를 몇 건이나 보냈는지, 연락처 목록이 없는 사람들의 이 숫자는 뭐가 있는지, 맞아. 이런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걸 보고 답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거 위와 같이 주어진 텍스트 데이터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텍스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는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 텍스트 분석은 주어진 텍스트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죠?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 그걸 텍스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 텍스트를 갖다가 쪼개보고 합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이해하셨죠? 그거는 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월, 7월, 8월까지 해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GPT나 머트 같은 걸 이용한 자연어 처리 기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쫙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요. 혹시 만약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설명 듣고 넘어가도 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습을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뭐 파이썬으로 하는 거고요. 대부분 다 잘 돌아갑니다. 제가 다 테스트 해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텍스트 분석과 NLP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